엄마고입니다. 2011년에 나온 통증이라는 영화, 권상우, 정여원, 뜨거운 사랑 이야기. 통증이 전혀 없는 남자 권상우, 통증에 매우 약한 여자 정여원. 재미있는 설정이지. 자, 오늘 독서는 통증에 대한, 요즘 주변에 이제 병원들 보면은 옛날에 없던 병원들이 많이 생겼지. 통증의학과, 통증의원.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통증을 없애줄 건가, 또는 통증을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글, 주제 통합 10번 갑시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 자, 통증은 손상이 있을 때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다. 자, 통증이 나쁜 것만 아니야. 몸이 어딘가 망가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호해라. 하지만 정서적인 요소도 포함돼서 작용한다. 이런 게 이제 뭐 개인의 감정,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머리를 세게 맞은 적이 있어. 그러면은 뭔가 그 자극이 왔을 때 머리가 막 아프다든가 이런 거지. 자, 원래 통증은 다양한데 이 글에서는 체성, 내장, 신경병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신경병은 알려진 바가 적다. 즉 요즘도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체성하고 내장 통증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 자, 신경병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다는 화병이지. 속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뭔가 소화도 안 되고, 근데 딱히 병원 가보면은 아픈 데가 없대. 이런 게 이제 화병, 신경병성 통증. 이런 사람들은 한의사를 찾아가야지. 자, 갑시다. 체성 통증은 자극이 있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다. 자극이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을 꽉 눌러봐. 그러면 손가락 끝에가 아프지. 아, 여기가 아프다고. 자, 감각 신호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적정 범위에서는, 즉 살살 만지면 감각인데 세게 만지면 아프다.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아, 뜨거 할 수 있는데 손을 바로 떼면 괜찮아진다. 그런데 조직이 손상되거나 감염이 돼버리면 대표적인 게 화상이지.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계속 아프지. 자, 내장 통증은 내부 장기에 해당하는 통증인데 감각 수용체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폐, 간, 뭐 콩팥 이런 곳에 각각의 그 통증 신경 수용체가 있다면 어디가 아프면 아, 간 아파, 아, 폐 아파 이렇게 할 텐데 없어. 게다가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내장 통증 정보 신경세포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장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분을 아프다고 호소한다. 예를 들어서 협심증, 심장이 아픈데 팔이 아프다든가 손이 저린다든가 목이 뻐근하다든가 이런 통증을 연관통이라고 하더라. 자, 체성 통증은 통증 부위에 손가락을 세게 누르면 이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고 어디 아픈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이 손상이나 감염되면 지속적으로 아프다. 내장 통증은 감각인식 수용체가 거의 없는 부위가 있더라. 게다가 척수에 신경세포, 내장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확인할 수 없다. 피부에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연관통이 발생한다. 자, 내장 통증의 이 특징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위 같은 경우는 좀 신경세포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매운 걸 먹었거나 아주 뭐 뜨거운 걸 먹었거나 그럼 위가 아파.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애들 뭐 간이라든가 뭐 쓸개라든가 췌장이라든가 이런 내장은 신경세포가 거의 없대. 그래가지고 췌장에 암이 걸려도 아프지가 않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해야 된다. 통증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통증이 생기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굉장히 아파. 그러면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가 싫지. 특히 학생들 공부가 잘 안 되지. 그래서 통증 유발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통증이 생기냐? 그 다음에 통증 완화, 아픈 거를 좀 안 아프게 할 수 없냐? 자, 그래서 통증 유발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몸은 세포막의 일부를 분해해서 아라키를 만든다. 자,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국어 영역이니까 굳이 아라키돈산, 사이클로옥시저네이스 할 필요 없다 그랬지. 아라키. 이 아라키가 콕스가 되고 이 콕스가 프로를 만든다. 이 프로가 바로 통증과 발열을 일으킨다. 그럼 간단하겠네. 콕스하고 프로 이거를 막아내면 통증이 안 생기겠네. 자, 그 다음에 완화하는 엔돌핀은 몸 안에서 생기는 몰핀, 마약 성분인 몰핀. 자, 엔돌핀은 몰핀 수용체와 결합해 가지고 강한 통증이 생기면 통증 신호를 차단한다. 그래서 엔돌핀은 언제 생겨? 우리가 행복할 때, 웃을 때 생기는 게 엔돌핀.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평소에 안 웃는 사람들, 안 행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아프지.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잘 웃고 많이 조그만 일에도 행복해하고 이러면은 엔돌핀이 나와서 오히려 몸이 건강해진다. 통증 유발 아라키가 만들어지고 콕스로 바뀌고 이게 프로를 만들고 아프다. 자, 두 번째는 마취와 연결된 글을 갑시다. 인류는 전쟁 사냥으로 외과 수술을 했다. 자, 근데 외과 수술은 어마어마하게 아프지. 그래서 수술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 사람들은 통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노력했는데 옛날 그리스에서는 어떤 뿌리에다가 술 집어넣고 이거를 끓인 다음에 야, 이거 마셔.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에 화학이 발전하면서 마취제와 진통제가 개발됐다. 자, 여기 그림은 그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는 사람이고 이 양반이 독화살을 맞았어. 그냥 화살도 아니고 독화살. 그래가지고 화살만 뽑고 그냥 피 안 나게 붕대 감고 이게 아니라 독을 제거해야 돼. 그래가지고 화타라는 유명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의사 화타라는 양반이 요때 양반인데 뭐 소설이니까 100% 믿을 수는 없고 이 양반이 다른 의사랑 다른 지점은 보통 우리 중국 의사도 그렇고 우리 한의사도 그렇고 수술을 거의 안 하거든. 그냥 침만 놓는 거 그 정도까지. 근데 이 양반은 벌써 2000년 전 양반인데 수술을 했대. 마비산이라는 제목이 벌써 마비산이잖아. 이런 마취제를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했다고 전해지는. 자, 그런데 여기 관우가 왜 유명하냐면은 이 양반 독화살 맞아갖고 수술을 하겠다. 마비산 먹어라. 그랬는데 관우가 동양권에서는 상남자의 1등이잖아. 상남자 1등 관우. 야, 그까짓 거 수술 좀 하는데 무슨 마취제를 먹냐? 그냥 해라.
나는 바둑을 두겠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쳐다도 안 보고 바둑 두고 이 양반은 그냥 생살 찢어가지고 뼈 긁어내는 수술을 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자, 마취제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의식, 감각, 운동, 반사 행동을 없애버린다. 전신 마취제는 호흡기하고 정맥 주사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거.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거. 정맥으로, 이게 지금 주사, 정맥 주사로. 자, 정맥 마취제는 가바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N 수용체를 억제하고, 정맥 주사는 가바와 결합해서 중추를 억제, N 수용체를 억제. 자, 호흡기를 통해서 마취하는 거는 운동 감각 전달을 차단. 자, 이와 같은 전신 마취제는 호흡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꽂아야 된다. 자, 여기 먼저 그림을 보면은 2024년 최고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여자가 뇌수술 받는 장면이야. 뇌수술 받는데 여기 이제 호흡기를 꽂는 거지. 그 호흡기를 꽂으면서 자기 남편인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 자, 국소마취제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들 치과 가면 하는 거지. 치과에서 신경치료 받을 때나 이빨 뽑을 때나 아니면은 뭐 사랑니 뽑을 때, 임플란트 할 때. 신경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라는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닫혔다가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이온 Na+가 빠르게 들어온다. 그 세포 안쪽이 더하기가 되면 그 다음 옆에 나트륨 통로가 생기고 이게 쭉 연결돼 가지고 신경 말단까지 통증이 전달되고, 그럼 이 신경 말단에서는 척수를 통해 가지고 대뇌로 전달돼서 이빨 국소마취제는 뭐하냐? 나트륨 통로를 닫아버린다. 진통제는, 자 이제 마지막 진통제까지 왔어. 통증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과 전달을 억제한다. 그래서 경구라는 건 이제 먹는 진통제야.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세 가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뭐한다? 프로를 억제한다. 그리고 콕스를 억제하면은 프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프로는 만들어진 다음에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통증과 열이 가라앉게 된다. 얘네들은 해열제로도 쓴다. 자, 문제는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먹거나 부작용이 있다. 왜 그러냐면 콕스, 얘를 억제하는데 문제는 콕스가 통증을 일으키는 프로도 만들지만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프로도 만들어. 그럼 이거를 못 만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기고 빵꾸나고 이런다. 그래서 위보호제를 같이 먹거나 약국에 가면 맨날 뭐라 그래? 밥 먹고 30분 있다 먹어라. 이 얘기 맨날 하는 게 바로 이 진통제 때문이다. 자, 통증 억제 방법. 아라키를 막아버린다. 그러면은 유의사항이 뭐냐? 이 통증이라는 게 뭐라고? 위험 신호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 못할 수도 있다. 통증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몰핀을 투여한다. 아주 센 놈이지. 하지만 중독될 수 있다. 자, 콕스를 억제한다. 그러면 소화기관에 염증 생긴다. 위에 빵꾸 난다. 자, 가바를 억제한다. 이게 틀린 거고, 가바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바를 억제하면 계속 아프지. 가바를 더 만들어야지. 그 다음 뭐 중추신경 마비랑 아무 상관이 없고. 자, 나트륨 통로를 열리지 않게 한다. 이게 이제 국소 마취하는 거였지. 통증 부위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 이빨을 뽑는데 엉덩이에 주사 놓든가 이러면 큰일 난다. 자, 그 다음에 상처가 생겨서 조직이 손상됐거나 감염이 되면 상처 부위에 입김을 불어서 촉각을 자극하면 통각을 완화할 수도 있겠군. 자, 조직이 손상되거나 감염되면 통각을 자극한다. 그런데 촉각이 통각을 억제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입김을 불면 통각을 완화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옛날 우리 엄마 아빠가 배 아플 때 배를 쓰담쓰담. 아, 이게 이유가 있었군. 촉각을 하면 통각이 완화돼서 엄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은 솔솔 잠이 왔던 기억.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기억 있을 거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다. 그 다음에 아플 때 어디 아파 우리 애기 호 그러면은 왠지 덜 아팠었는데 왠지 덜 아픈 게 아니라 통각이 완화돼서 그런 거였다. 자, 나머지 잠깐 장기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왜 못 느끼냐면 촉각하고 통증의 경로가 같다 개소리고, 장기에는 감각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척수에 내장 통증 연결하는 신경세포가 없다 그랬지. 자, 뜨거운 물건을 잡았을 때 통증이 있다가 손을 떼면 통증이 왜 사라지냐면 자극이 없어지면 통증도 없어지니까. 문 조절과 아무 상관없고. 특정 부위에만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촉각을 자극하면 나트륨 이온이 원활하면 안 되지. 나트륨 이온을 막아야지. 나트륨 이온이 원활해지면 더 아프다. 자, 무슨 뿌리하고 술 타가지고 통각을 억제하는 마취를 했었지. 자, 콕스 효소 갑시다. 진통제는 프로를 만드는 콕스1, 2를 억제한다. 자, 문제는 콕스2는 염증과 관련된 효소니까 이거 막으면 좋지. 자, 문제는 콕스1, 얘는 위 점막 보호를 하는 거다. 그래서 위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이거를 막아야 된다. 최근에는 아스피린이 심장 질환 여기에 많이 활용되는데 콕스1에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 아스피린, 그 유명한 바이엘 아스피린, 바이엘 뮌헨, 김민재 선수가 있는 축구팀 그 동네야. 자,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버드나무 껍질을 끓여가지고 환자들에게 준 기록이 있다. 자, 그러다가 100년 전 호프만이라는 바이엘 직원이 이 양반 아빠가 관절염으로 너무 고통이 심한 거야. 아, 우리 아빠를 안 아프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약을 발견했고 그 약이 상품화된 게 그 유명한 바이엘 아스피린 1899년. 자, 그런데 여기 콕스2하고 연결된 부작용도 있었지만 1971년에 저용량 아스피린 먹었더니 이거 심장병에 좋은데? 그러다가 1983년에 그게 확정이 됐다. 자, 진통제는 마약하고 비마약이 있는데 마약은 몰핀, 그야말로 그냥
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이거는 뭐 쉽게 쓸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말기 암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약. 자, 비마약성 진통제는 작용이 약하고 부작용도 별로 없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알약은 비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이부프로펜, 대표적인 게 브루펜 시럽. 그 다음에 펜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증 지문을 끝내버렸고, 자, 이렇게 재밌는 수특 지문 쭉 쌤과 함께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시험 문제로 연결을 시킵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